앞서 보신 것처럼 교제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또 성착취물 유포를 부채질하는 게 바로 불법 촬영인데요. 대전에서는 최근 화장실에서 100명이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고등학생이 수사기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대전의 한 병원에서도 남자 간호사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계속 늘어가는 불법 촬영, 사건의 눈에서 짚어봅니다. 이한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고등학생이요. 불법 촬영으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또 불법 촬영을 했어요. 먼저 좀 구체적인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며칠 전인 5월 22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여자 네. 화장실에 침입해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이 10대 A군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A군은 지난 3월에 이제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 A군은 작년에도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네. 수개월간 불특정 다수의 그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당시 경찰은 A군을 이제 불구속 상태로 송치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A군은 이렇게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최초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어림잡아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당시에도 구속 사유가 좀 구속될 만한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속은 네. 안 됐던가 봐요. 예. 경찰에서는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 A군이 고등학생이 신분이기도 하고 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은 이제 기각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도 불법 촬영과 관련된 사건 좀 다루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불법 촬영 실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네. 또 그럼 불법 촬영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실제 저도 이제 불법 촬영물 범죄 사건을 여러 건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사건처럼 범인이 청소년인 경우도 좀 종종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예, 네. 경찰청에서 발표한 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네. 2022년도에는 6,865건으로 거의 7,000건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건 거의 10년 전과 비교해서 4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이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상으로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정말 폭증을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늘어난 범죄에 반해서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최근 3년간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판결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집행유예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이 넘는 61.2%를 차지하고 있고 10명 중에 6명은 집행유예다. 예. 네, 네. 그리고 뭐 벌금형은 한 23.9% 정도. 네. 그리고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14.9%로 15%도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 같은 경우에 실제 반복되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재발률이 높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제 벌금형 선고받고 집행유예 선고받고 이제 네.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되면은 같은 범죄를 또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큰 상황인 거죠. 네. 징역형이 15% 정도다 하면 100명 중에 15명.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죄질이 나쁜 경우에만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뭐 피해자가 정말 많고 피해가 큰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만 네. 실제 징역형 선고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처벌 수위를 좀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네.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현재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이런 불법 카메라 이용한 촬영 범죄자한테 네. 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우선 해두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 다른 형법 규정상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네. 그렇게 낮은 정도의 처벌 수위는 아니거든요. 규정 오히려 자체는 낮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네. 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결국 실제 선고되는 형이 낮은 이유는 네.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초범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대폭 완화되는 기준으로 이제 양형이 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더 양형되는 양이 더 많다 이렇게 네, 봐도 되는 그렇다고 건가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수준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제 생각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네, 크게 네. 사실 의미도 없고요.
오히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양형 사유를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법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불법 촬영물 범죄 같은 경우에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불법 촬영하는 그 행위 자체도 나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포가 더 나쁜 것 같거든요. 네. 자, 유포할 경우에는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네, 네. 유포에 관한 내용도 정하고 있긴 한데요. 네. 형은 1항 아까 말씀드린 촬영 자체 범죄를 네, 네. 저질렀을 때와 같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네. 뭐 만약에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영상 촬영해서 유포했을 때는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형을 두고 있기는 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불법 촬영 범죄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네. 사실상 피해자들은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로 큰 그렇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 촬영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재량의 여지 없이 다른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